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그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고요. 예.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부터는 한 프로젝트 끝나고 예. 다음 프로젝트 연결하기 전에 예. 잠깐 땀이 나가지고 예. 2주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 2주 정도 한국에 오셨고요. 예, 휴가 왔습니다. 예. 예. 돌아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낚시하러 가는 길에 새벽에 6월 8일 날 예. 시흥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네. 저희 신호대기 중에 예. 3중 추돌 사고 났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예, 예. 상황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2주간 입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4주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원래는 네. 다시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고 때문에 네. 그 프로젝트에 지금 못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네. 해외에 있는 영주권자도 네. 취업 손해액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지. 아, 휴업 궁금하고요. 손실액 네. 같은.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사와는 뭐 어느 정도 이야기는 좀 됐나요? 아니요, 저 6월 8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예. 그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예. 월요일 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사고 접수됐다고 연락만 받고 예. 그동안 10일 동안 연락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영주권자신데 어느 나라십니까?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 쪽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2주간 입원해 있고 4주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사실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또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휴업 손실액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는지 최승호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가 사진을 미리 좀 받았거든요. 함께 네네.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고 당시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아까 밤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캄캄하네요. 예, 새벽입니다. 새벽. 예, 지금 앞쪽이 많이 뒤에서 찌그러져 추돌 있고, 당하신 예, 거죠? 그러신 것 예, 같아요. 트럭이 호란도 차량을 받고 그다음에 예. 저희가 앞에 있었는데 호란도 차량 받았다. 그렇군요. 저 뒤에 저 트럭이 부딪힌 거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사진도 함께 보셨고, 트럭은 많이 파손됐는데요? 앞부분이? 그렇죠. 뭐 앞에 차도 많이 파손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말씀 예. 주시죠. 안녕하세요, 최승우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좀 몸은 어떠신가요? 많이 나으셨나요? 허리랑 목이랑 음. 무릎이랑 좀 다쳐가지고 음. 계속 치료받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지금 병원에 예. 입원해 예, 계신가요? 예, 아니면 병원입니다. 나오셨나요? 아, 지금 입원해 계신 상태고요. 예, 예. 우선은 영주권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예. 영주권자시더라도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 있으신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국적 자체가 대한민국에 있고 실제로 불법행위 자체가 또 국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뭐 속인주의, 예. 숙지주의에 의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재판 관할권은 예. 대한민국에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예, 법원에 당연히 예.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입증을 하셔가지고 이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리 대법원 판례상 손해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등 직접 치료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 손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휴업 손해액이나 네. 일실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 손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자료 관련된 부분을 정식적 손해라고 해서 세 개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치료비 부분은 당연히 국내 재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입증하시면 입원비나 뭐 치료비나 아니면은 진단비 혹은 아니면 뭐 약제비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그 증빙자료 첨부하셔가지고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휴업 손해액 부분인데 지금 아마 궁금하신 점이 아마도 그 캐나다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인정받으실 수 있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예, 예,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법원에 가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불법행위에 대한 예.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을 때 입증 책임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는 예. 이제 계약상 채무불이행과는 다르게 불법행위가 발생해서 사고가 나셨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과실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100% 예. 뭐 추돌 차량이니까 뒷차량이 100%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 자료만 정확하게 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직전 3개월치의 월급의 평균치를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예. 캐나다에서 근무를 하셨다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실제로 올린 근로소득 관련된 부분을 평균치를 최소 3개월 이상의 근로소득 평균치를 좀 내셔가지고 증빙자를 첨부를 하시면 당연히 일실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저기, 네네 예. 얘기하시죠. 그 손해 산정 방법이 어떻게 네. 되나요? 그 입원 기간만 되나요? 아니면 통원치료까지 되나요? 입원하고 통연료, 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예. 네, 우선은 대법원에서 꽤 오랫동안 다퉈온 사실입니다. 이제 그 휴업 손해액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차액설과 평가설이 두 개가 대립이 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차액설 같은 경우에는 사고 전 후에 금정적 나의 어떤 활동으로 인한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부분, 한마디로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 부분을 손해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차액설이고, 평가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소득이 전후에 따라 사고 전후에 따라서 줄어들과 뭐 증감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노동 상실률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 노동 상실률을 인정한다라는 게 평가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다퉈왔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입원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원한 기간 동안의 휴업 손실액에 대해서는 평가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실제로 100% 입원한 기간 동안의 휴업 손실액은 100%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차액설과 평가설이 좀 대립을 하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입증을 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입증을 해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다 보니까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법이. 그래서 민법 750조에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자료를 많이 첨부를 하셔가지고 입증을 하시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예를 들어서 음. 이제 저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로 네네.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캐나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캐나다 병원에서 있는 치료비도 당연히 내가 캐나다에서 받는 치료가 통상적 치료라고 한다면 내가 사고 발생을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과다하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입증을 하셔가지고 받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하나 더 네네네. 볼게요. 저기 사실 이제 비행기 티켓이 네네. 1일날 나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네. 그 8일날 사고가 돼가지고 네네네. 연장을 했거든요. 네네. 2년 연장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사실 되겠죠. 그 전에는 비시즌에다가 이제 피크 시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티켓 값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을 월요일 지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아무튼 10일 날 그 보험사에 물어봤더니 자기들 약관에는 이게 티켓 비용은 뭐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근데 국내 법상으로는 이게 네. 그러한지 그렇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민법상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고 특별손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별손해라고 함은 상대방이 한마디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경우, 물론 뭐 미국 판례상 하들리의 판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뒷차가 앞차를 추돌을 했지만 앞차에 타고 있는 분이 네. 캐나다 영주권자라고 알고서 사실은 사고 내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험 약관은 약관도 아마 그 부분을 따라가겠지만 특별손해를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좀 안타깝죠.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아니, 좀 이제 다 물어봤고요. 예. 또 치료를 잘 받아야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요.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